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의 반등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렸고 어떤 소식이요? 뭐 금리 인하요? 금리 인하를 또 했고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안 좋게 나오면 또 이제 반대 급부가 또 나오는 거고 미국 시장도 생각보다 이렇게 뭐 금요일 날 나쁘지 않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사실은 매크로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고 예. 지금 뭐 공포 그러니까 너무 이제 투기가 심하다 뭐 지수를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예. 근데 나스닥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전한 조정. 네, 예. 그렇죠. 결국에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왔다 가는 게 사실 맞는 거고 6월 달에 지금 생각해 보면 6월에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은 굉장히 핫했습니다. 예, 지나고 예. 보니까 예, 7월 달에 7월 예, 까지. 좋았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한번 금리 인상한 이후에 생각보다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여전히 주가는 빠졌죠. 예.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채권 금리 이제 10년물 금리 시장 금리의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 때문에 예.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내에는 테마주들이 많이 돌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주도주들도 보면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2차 전지나 좀 쉬었죠. 네, 그건 쉬었는데 지금 다시 또 한번 오늘은 주도주들이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남아 있지만 네. 그 전까지는 조금 뭐 돌리려고 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 캘린더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10시 정도에 발표가 됐죠.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덜 금리가 인하됐어요. 이제 기준금리격으로 쓰고 있는 중국의 카드가 LPR인데 10bp 인하가 나왔습니다. 1년물 10bp고 원래 컨센이 15bp였는데 0.1%포인트만 내렸고 5년물은 그냥 동결. 뭐 어쨌든 뭐 정부의 의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금리 거고. 인하 예. 약간의 인하보다 중요한 거는 예. 대출을 강화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공산국가여가지고 대출을 예, 조금 기업들한테, 더 해줘라. 은행들한테 좀 대출 좀 해라, 예. 돈 돌게 좀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의지 해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뭐 잭슨홀 미팅 이때 FOMC가 8월에는 없기 때문에 FOMC 성격으로 보기는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금리 결정하는 건 아니고 각 이제 주요 경제 인사들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 토론을 하고 뭐 그런 자리인데 힌트가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거고 실적 발표가 이제 엔비디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그 다음 날 목요일 아마 새벽에 발표가 될 겁니다. 한 5시 30분 이 정도. 이 두 가지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그 엔비디아나 잭슨홀 미팅이라는 매크로 이벤트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잭슨홀 미팅에서 너무 강한 발언이 나온다든지 예상보다 강한 발언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출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또 되겠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지금은 뭐 당장은 9월은 동결로 보는 쪽이 더 많고 오히려 한 11월 정도에 올리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항상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죠. FOMC가 그러니까 그 연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계속 그게 한 1년 내내 공방이 이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뭐 그닥 그렇게 매크로 이슈 핑계로 좀 뺐다가 또 다시 또 AI로 올렸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이 엄청난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저는 기사도 많이 올라와요 지금. 저는 실적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의 입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의 네. 가이던스라든지 애널들한테 이제 투자자들 상대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너무 지금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 실적 발표는 단기성 이벤트,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고고, 그다음에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발언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라고 보시네요. 예. 간다. 스타반이고 고다. 엔비디아 그렇게 보셨고. 자, 국내 보겠습니다. 국내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주자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직납업체들, HBM 테마주들, 후공정 업체가 될 겁니다. 지금 세계 최고 성능 HBM3E 개발인데 엔비디아에 샘플 공급했다는 기사 올라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정리해 드린 내용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예, 투자하시는 분들 HBM 모르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GPU의 옆에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메모리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 공간. D램을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D램 적층으로 쌓고 막 위로 쌓고 아래 기판 붙이고 뭐 이런 쪽인데 관련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요즘 주목받는 게 이오테크닉스, 미코, 뭐 ISC, 유니테스트, 인텍플러스, 리노공업 이런 것들이 있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오사트라고 후공정 쪽입니다. 후공정 외주 업체들이고 요 이 HBM 관련해서는 요게 이제 메인인데. 이수페타시스가 빠지긴 했네요. 이게 MLB 기판이라 그런가 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수혜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목표가 최근에 나온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목표가 상향이 아직은 없나요? 목표가가 최근에 이제 나와서 57,000원대, 뭐 6만 원대 나온 것 같은데 이미 한번 뚫었죠. 뚫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올지는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당장의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지만 여전히 이쪽이 큰 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주말 사이에 또 분석 보고서나 이런 것들 분석한 사람들의 이제 얘기들을 보면 TSMC보다 SK 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뭐 판매되는 그런 이제 가격들을 봤을 때 물론 가장 많이 버는 데는 엔비디아죠. 그죠? 예.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라는 이야기는 또 이견이 없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버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주문을 하면 만들어주는 TSMC 뭐 그 안에 부품을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근데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마진율이 더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HBM이라는 거를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됐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HBM3E는 이제 이거 샘플 보낸다고 하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4세대인데 결국에는 H100이라든지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새로운 AI 칩에 대한 그런 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샘플을 받았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2배로 증설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2배보다 더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물량이 많아지면. 근데 이제 문제는 엔비디아가 또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좋은 이유는 하이닉스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대만의 오사트 업체에도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뭐 대만의 후공정 업체들도 바쁘겠죠. TSMC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TSMC 직납을 하진 않지만 TSMC가 GPU를 만들고 나서 마지막 패키징을 할 때 AI 칩 패키징을 할 때 뭐 대만의 ASE라든지 여러 이제 그 후공정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나라 후공정 업체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죠. 예,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그쪽에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는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이 TC 본딩 장비까지 납품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계산 방법이 달라지겠죠. 레벨이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미반도체가 지금은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가정입니다만. 최초의 한미반도체 저희 이제 꼭 보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가격이 얼마였죠? 기억 나시나요? 그때가 뭐 2만 원 후반, 3만 원 초반 이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의견. 뭐 지금은 굳이 꺾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 이게 예. 단순히 잠깐 스쳐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죠. 결국엔 실체가 있는 테마고 네. 지금 뭐 의료계도 뭐 AI를 도입하고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AI랑 안 붙이는 산업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려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그렇게 지금 뭐 고점 논란도 있고 버블 논란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800불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늘과 실의 관계보다 조금 어떤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이 AI 소프트웨어 돌리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인프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자, 지금 사실은 소프트웨어 적용 단계보다 그 적용하기 전까지 학습을 위해서 소비되는 GPU, 이 HBM이 많은 상황인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만약에 본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뭐 국내에서는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제 핫한 종목은 대장주는 SK 하이닉스가 대장인 거 맞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ISC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 뭐 좀 크게 삼성이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TFE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뭐 거론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STI라는 종목도 요즘에 좀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후공정 그러니까 2.5D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이런 장비들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주목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은 기대가 있죠. 예. 근데 대장이 한미인 이유는 하이닉스랑 계속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인 거고 예. 나머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본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적용돼서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삼성에서 뭔가 호재가 나와줘야 같이 갈 텐데 지금 하이닉스 직납 업체들 위주의 이제 좁은 상승을 그려가고 있는 HBM 테마주입니다. 어쨌든 이제 종목별 힌트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여쭈겠습니다. 네. 주가가 영 신통치 않은 모습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올라갈 호재가 별로 없죠.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얘기도 없고 AMD는 아직 한다고 하는데 그닥 강하지 않고 예.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을 자기는 50%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지금 AI 칩에 들어가는 HBM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는 HBM? 이제 다른 데도 들어가는 데가 원래 HBM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예. 그럼 이게 지금 4세대인데 네네. 지금 현재가 3세대까지가 지금 주로 이제 쓰고 있는 거고 그럼 2세대, 3세대 제품들은 그 밑에 단에 들어가는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AI 칩 때문에 더 부각이 된 거지 사실은 그전에도 존재를 했던 예. 영역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삼성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AI 칩 안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 AMD에 주로 납품을 했던 이유도 그런 건데 AMD가 주로 했던 것도 보면 AI 칩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하던 것도. 근데 이번에는 하겠다라는 거죠. 예. 출시 MI300 뭐 발표를 이렇게 한지 얼마 안 됐죠. 예. MI300이 나오면 그 물량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달라질 거고요. 예. 또 엔비디아가 만약에 TSMC의 주문을 더 이상 못해서 예. 삼성전자로 만약에 그 넘어가네요. 차고 넘쳐 넘어가게 되면 그 당시엔 또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걸 당겨줘야 되겠네요. 네, 그럼 뭐 디램 가격이나 뭐 낸드 가격은 아직도 좀 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 그다음에 물량은 늘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쪽은. 예, SK 하이닉스 진영 중심의 대응 전략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탑픽은 한미반도체로 꼽고 계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황제주 에코프로 해외 투자 첫 결실, 투자 본격화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고요. 니켈 첫 도입. 향후 매년 6,000톤 도입 예정이고요. 이 악재가 됐었던 거 이동채 전 회장 2년 확정, 실형 확정이 지난주에 나오면서 주가 흔들리긴 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니 뭐 여러 가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수급과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고점 대비 뭐 짧았지만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조정이 나왔고 에코프로 같은 예. 경우도 그러면
거기서 이제 100만 원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황제주 타이틀을 안 뺏기려는 안간힘이. 그렇죠. 뭐 예. 그거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사실 그 에코프로가 나쁜 회사는 아니고 예. 밸류에이션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의 변수가 남아 있고 여전히요. 그리고 예. 이제 해외 자원 사업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처럼 수직 계열화를 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결국엔 자원을 원재료를 갖고 와서 가공해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저기다 주겠다, 뭐 에코프로에다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번에 니켈을 가져온 거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니켈 광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리튬 광산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 얼마나 싸게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시장 지배력이 있느냐가 나중에 판단이 되겠죠. 이제 지금은 니켈 갖고 왔어, 이렇게 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래서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이 생겨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주가는 또 다시 한번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남는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죠.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2차 전지가 남는다고? 예, 남아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증설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예. 그걸 대비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세트 업체들은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그 물량들을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전반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관련돼서 뭐 부품 하나가 없어서 못 만들고 이랬던 것처럼 오히려 부품은 있는데 지금 공장 라인업들이 빨리빨리 지금 증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GM이라든지 뭐 아니면 포드라든지 우리나라 뭐 국내 현대차라든지 현대차도 지금 짓는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짓고 있죠. 이게 공장이라는 게 빨리 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럼 가격이 약간 다운될 수 있고 현대차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각 기업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심화돼서 이 가격이 예전만 못할 수 있다라는 또 우려도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무조건 장밋빛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뉴스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사실 이제 그 천연 자원의 무기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주의가 이제 자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 그 자원을 어떻게 잘 확보하느냐가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저희에게 이제 변수를 던져주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창구를 하나 뚫었다라는 그쵸. 데는 긍정적인 평가. 근데 이왕이면 업스트림 다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 생각나는 거는 포스코밖에 없는데 혹시 포스코를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포스코 건가요? 그룹이 지금은 더 견고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제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을 수입했던 기업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루트를 워낙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니켈을 가져오는 거나 리튬을 가져오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결국 원자재의 파트는 되게 생각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마트 가서 물건을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보통 원자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좀 저개발 국가가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경우도 많고 아무리 좋은 광산을 발견해도 거기서 끌고 나올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항만이 없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생각하시면 그런 경험이 많은 상사 회사들이라든지 LX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 이제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유리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상사가 없는 회사들은 상사 회사들과 같이 이제 조인을 해서 일을 하는 거죠. 예전부터 유명했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죠. 대우 상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인원들의 노하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고 LG 상사의 후신인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도 예전에 상사주로서 원래는 되게 날렸던 회사죠, 사실은. 날렸죠. 예. 지금은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그런 걸 하진 않으니까 오히려 삼성물산은 건설회사처럼 바뀌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여전히 좀 보시면 자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 기업의 능력도 중요하고 국가의 역량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대외 외교 방법,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변수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슬도 꿰어야 서말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구슬들이 많이 늘려 있어도 꿰 실이 없으면 이제 무용지물인 것처럼 어느 국가에서 조달을 받느냐, 그 국가에서 정말 빼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느냐도 한 가지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배터리 탑픽 찍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뭐 배터리의 탑픽은 포스코 그룹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둘 다 한번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구간처럼 생각하시고 아마 조금 좀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조금 중장기로 보시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압축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되겠죠? AI 신약 개발 팔 걷어붙인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앞서서 잠깐 힌트 주셨는데 의료 쪽에도 AI 열풍입니다. AI를 적용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면 드는 비용도 줄어들 수 있겠고 기간도 줄어들 수 있겠고 임상이라는 게 워낙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년 만에 8배 증가할 거라고 관측치가 나오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이게 이제 AI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가장 빠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핫했던 게 AI 의료죠. 의료 AI 관련된 건데 예. 이게 뭐 한마디로 뭐 엑스레이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약 물질을 찾는 것까지 여러 가지에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종목들 보면 뭐 루닛이나 뭐 뷰노나 이런 종목들, 림노이드 이런 종목들 보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조금 좀 그 안에서 저걸 좀 구별해야 될 것 같다. 진짜로 가는 종목과 아닌 종목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지금 계속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이쪽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때 mRNA 백신을 빨리 개발해서 빨리 맞고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했지 미국이어서 가능한 걸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네. AI로 후보 물질을 만든 거죠. 찾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그 기술은 적용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신약 물질을 찾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 것까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뭐가 더 빨리 갈까? 돈은 뭐가 더 빨리 벌까 생각해 보면 영상을 분석해주고 하는 게 더 빨리 벌겠죠. 근데 그거는 진입 장벽은 낮을 거고 예. 오히려 이제 후보 물질을 빨리 찾는 거는 당장은 안 가더라도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주가는. 투자의 관점에서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쉬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지금은 당장은 뭐 오늘 내일 뭐 사야 될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네요. 네. 산업적으로 이제 저희가 흥미롭게 볼만한 이슈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AI 의료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